그러니까 그 뭐 그런 비율이겠죠. 네. 그 서주 이후에 2173년이라는 게 예. 결국 서주 이후 그러니까 북송 때까지 그렇죠. 다민족 소멸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한 위하 지역 그 중원천하 2173년이 다민족 소멸의 역사. 그러니까 저 한자 체계로서는 물론 이제 그 권력 체계, 안보 체계도 문제가 있지만 한자 체제 자체가 적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그 중요한 그거죠. 도구죠. 도구였어요. 도구죠. 예. 저게 그래서 한자 자체는 이 그 중원천하가 오기 전에 예. 상대 만들어졌죠. 무당들의 으스스한 고대 종교에 점치는 신성 문자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영어로 말하면 하이에로글리프라 그래요. 하이에로가 그리스어로 신성하다, sacred란 뜻이고요. 글리프가 그리스어인데 영어로 스크립트, 문자란 그렇죠.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신성 문자인데 완전히 순수 상형 신성 문자죠. 아직까지 신성 문자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만들어서 그 주나라가 이제 그 BC 11세기에 들어와서 저거를 목간 그다음에 나무 토막하고 이제 그 죽간 그러니까 저기 뭐 대나무 토막에다가 썼단 말이에요. 상 때는 저거를 전부 저기 전봇대 쓰니까 그 거북이 등골에다 썼고 갑골에다 썼고 거북이 껍질에다가 썼고 그러면 목간하고 죽간에 쓰면서 저거를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세속 통치의 그걸로 제대로 쓰기 시작한 게 서주 때인데 예, 예. 황당한 게 서주가 그 짓을 할 때 예. 지중해 쪽에서 무슨 일 벌어졌냐? 다 에집트에서는 평민 알파벳이 나와요. 그렇죠. 예. 그게 에집트 평민 알파벳 나온 게 모세가 나오던 무렵이야. 람제스 그렇죠. 때예요. 람제스 때예요. 그걸 데모틱이라 그래. 데모틱. 그러니까 에이션트 그릭 데모틱 스크립트라 그래. 그 데모틱이 평민이란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음밖에 없어요. 페니키아 알파벳이 또 자음밖에 없어요. 그것도 중간에 있는. 그것도 고무렵이에요. 데모틱 에집트 평민 알파벳을 페니키아 사람들이 보고서 자기들 걸로 모방품을 만든 게 페니키아 자음 알파벳이요. 그렇죠. 그럼 이제 페니키아 자음 알파벳을 또 그리스 사람들이 보고 저 말 되거든. 저기 이제 우리 백모스님한테 가렸네. 좀 보이셔야 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저기서 보면 맨 왼쪽이 에집트 평민 알파벳이고요. 가운데가 저게 페니키아 알파벳이에요. 페니키아 알파벳 보면 저게 전부 자음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보면은 저게 그리스 알파벳인데 저기에는 오른쪽을 페니키아 거를 그리스 사람들이 딱 차용해서 무슨 짓을 하냐. 이게 자음 알파벳이라고 하는데 자음이 아닌 자음이 있는 거야. 지저분한 자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없애. 이건 제대로 된 자음 아니야. 없애버리고 그리스 사람들이 보니까 모음이 없거든. 모음을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그리스 사람들이 그리스 알파벳 자모음을 가진 알파벳을 만들죠. 그러면 이미 영어 알파벳과 저건 다를 바가 없어요. 오른쪽 거. 그렇죠. 예. 자,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 서주가 상해 문자, 신성 문자를 갖다가 그거를 그냥 죽간 목간에다 써서 뿌리기 시작한 시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완전히 나눠진 거예요. 전혀 다른 패턴에. 방향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 중국의 이 초대형 사건의 상형 문자 사건의 그 주역은 누구냐? 주나라의 멘탈과 문화에 초석을 깔았다고 말하는 주문왕. 주문왕입니다. 주역을 정리했다라고 말해주는 주문왕입니다. 저 사람이 초대형 사건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시경, 서경, 역경, 특히 이제 이킹이라고 그러죠. 예. 이제 이제 말하자면 사람들의 그 지배 계층의 통치와 그 다음에 일부 이제 그 우주론적인 또 수학적인 기계적인 통계학적인 역경과 그 다음에 이제 이 각종 제도의 근간이 되는 서경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세대탈출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상형 신성 문자들이 사실은 표음을 지향해요. 다 그렇죠. 중국만 계속 상형으로 간 거야. 그림으로. 그림으로. 그러면 상형
그 신성 문자들이 표음을 지향한 사례, 예, 대표적인 상형 신성 문자가 하나가 에집트의 신성 문자고 또 하나가 마야의 신성 문자인데 그걸 잠깐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예. 여기 보시면 이게 에집트 케이스인데 예. 저 지금 요 가운데 하얀 게 저게 뭐냐면은 순서대로면 떠올랐다. 예. 태양 같은 태양이시며 신 같은 신이신 우리 태양신인 지평선으로부터 그런 문장이에요. 저게 지금. 그런데 보면 저 중에 상형 문자는 저 빨간 점친 거 2개밖에 없어요. 네. 저 태양 하나가 왼쪽에 빨간 걸로 동그랗게 돌려놓은 거, 그렇죠. 사람 눈 모양 아래 손 있는 거, 저게 태양신을 가르쳐요. 가리키고 그 다음에 저 오른쪽에 있는 거, 저게 뭐 이런 산 같은데 안에 동그만 거 하나 들어 있는 거, 저게 지평선을 가리켜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알파벳이에요. 왼쪽에 있는 새는 W, 왼쪽에 있는 사람 발은 B. 그 다음에 오른쪽에 무슨 안테나 같이 돼 있는 거 저거는 N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써놓으면 외벤이 되고 저거는 뜻이 뭐냐? 떠오르다. 떠오르다. 그럼 떠오르다. 태양 같은 태양, 저기 신 같은 신라. 그러면 태양 같은 태양, 태양 같은 신 같은 해서 의미를 계속해서 강조해 주는 저거는 또 아무 발음이 없이 저게 저기 똥구멍이 속에 똥구멍이 속에 똥구멍이 들어간 게 이제 태양 같은이라는 그렇죠. 의미만 있는 거고 저건 발음이 없어요. 또 그다음에 신 같은이 저 여자 이렇게 쭈그려 앉은 것 같은 게 신 같은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저 오른쪽에 가서 오른쪽 반달 저 아래쪽에 있는 반달하고 짝대기 그어놓은 거 반달하고 짝대기 저건 문장부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여기 보면 이 짧은 문장에서 문장부호나 뭐 의미 나타내는 거 빼고 뭐 그 묵음돼 있고 없이 의미 나타내는 거 빼고 나면은 알파벳이 몇 개 등장했냐면은 하나, 둘, 셋, 4개 등장했고요. 4개 등장했고 상형이 2개 등장한 거예요. 저게 근데 신성 문자야. 그러니까 신성 문자도 알파벳을 썼단 얘기예요. 그렇죠. 에집트의 신성 문자도. 그렇죠. 저게 지금 4,500년짜리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마야는 안 그러냐? 마야도 똑같습니다. 왼쪽 그림도 발라마, 그러니까 표범을 가리킵니다. 저건 상형 문자예요. 그런데 저런 상형 문자는 몇 글자 안 돼요. 똑같은 표범을 어떻게 쓸 수 있냐? 저렇게 한 문자처럼 묶어서 쓰는데 저거는 3개의 음절 문자입니다. 그렇죠. 왼쪽에 있는 그거는 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위에 있는 건 라. 오른쪽에 아래에 있는 건 마예요. 그래서 발라마. 동일하게 이제 그러니까 음절을 가지고 복합 음절로 만든 그렇죠. 거예요. 음절을 가지고 여러 음절의 단어를 나타낸 거예요. 하나를. 그 한 단어를 저렇게 뭉뚱그려서 하나의 문자인 것처럼. 그럼 이거 뭐냐? 마야의 신성 문자도 소리를 나타내려고 발악을 했다고요. 거죠. 근데 한자만 따로 그림의 세계에서 놓은 거야.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이거.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원을 지키고 있는 중앙 권력과 엘리트 사이에 다민족 다 없애버리고 다중언어 다 없애버리고 다민족 좋아하시는 분들은 철저히 반중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민족 도태의 역사예요. 다민족 도태, 다민족 소멸의 역사예요. 그렇죠. 언어 도태, 언어 소멸의 역사예요. 중화민족이라는 게. 중화민족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아주 자연적으로 그리고 또 뭐 아이덴티티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민족을 다 생성하지 못하도록 그 지역의 그 엘리트들을 천하체계로 다 불러들인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로컬 엘리트들이 민족 형성, 즉 민족 게임 대신에 천하 엘리트 네트워크 게임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한자를 매개로 해서. 그렇죠. 이때 천하 엘리트 네트워크의 공용 소통 수단은 신성 문자, 한자, 그렇죠. 그림 문자예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면 로컬 엘리트들은 3종류의 아이덴티티 게임을 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저게 뭐 유럽사하고도 비교되는데 이게 대지주가 됩니다. 생산의 독점을 합니다.
그 지역에서. 이게 이제 규모가 뭐 웬만큼만 돼도 우리로 치면 만석군 규모예요. 그렇죠. 근데 만석군 정도 돼도 저기서는 명함을 못 내밀어. 그렇죠. 예. 그 규모가 저래요, 저기가. 그리고 이제 저 정도 되면은 독립적인 무력을 가져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병 집단을 물론 가지고. 천하 제국에 도전을 못하지만 예. 그 지역을 동네에서 까부는 거는 다 잡아다가 정리를 린치해서 했어요. 죽여버리죠. 그리고 이제 그러려 그러면은 이제 그 세력 혹은 그 가문에 열심히 또 해서 이 똘똘한 친구들은 또 관료로 딱 중앙 관료로 보내죠. 이게 삼중으로 이 변주를 해요, 서로 계속. 저게 이제 돌아가면서. 예, 그렇죠. 그런데 저기에는 민족은 없어. 민족은 없어요. 민족 창시다도 없고 민족 게임도 없는 거예요. 대신 그게 있습니다. 뭐예요? 향은 있습니다. 향민. 혹은 어디 출신? 어디 호족, 뭐 향민 그건 존재해요. 아직도 강력하게 존재하죠. 정리죠. 예. 아직도. 그래서 중국에 가서 이제 그 기업 등록을 하려고 하면 향을 앞에 꼭 붙이게 돼 있잖아. 아, 그럼요. 향 단위 하나씩 뗄 때마다 특별한 인가를 받아야 돼. 예를 들어서 현이나 시까지 가면은 그냥 등록할 수 있어요. 광동성 심천 전자공업 그렇죠. 하면 가서 그냥 등록이 돼. 근데 심천 빼려고 하잖아. 네. 그러면 광동 공산당이 오케이 해줘야 돼. 저거 광동 전자공업 그럼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빼고 네. 앞에 광동도 없어 심천도 없어 삼성전자 그러려면은 이거는 중앙공산당이 오케이 해줘야 돼. 저 재밌는 게 저게 몰래 자연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중국 그 소위 제국 체제의 특이한 요소 때문에 그게 중국 내부에서 이게 말살되어 있는데 만약에 저기 예컨대 지금 큰 메트로폴리탄 파리나 뭐 뉴욕이나 LA나 차이나타운을 가면은 그게 차이나타운이 아니에요. 호남성 뭐 무슨 향후에 그런 걸 간판을 쭉 달았는데 예컨대 제가 공부했던 파리 14구에 가면은 그런 간판이 아마 수백 개 이상은 됩니다. 그러니까 현마다 뭐 그래도 또 그게 좀 크면은 성도 거의 없어요. 그 어느 호남성 무슨 무슨 이게 향촌이죠 일종의 그 정도의 말하자면은 단위까지 말하자면 그룹핑이 돼요. 이게 민족은 없고 향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얼마나 지금 중국이라고 하는 이 말하자면 프론티어 그 경계 안은 말하자면은 저 향이 존재하지만 민족으로 발전이 안 됐고 스톱이 됐고 밖으로 나가면 향이 살아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민족 다중언어가 소멸 도태되어 온 3,000년 역사예요. 그렇죠. 이게 3,000 그러니까 서주부터 따져야 되니까 그래도 상은 빼고라도 3,000년 역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이제 중국이 소위 문명이라고 자랑을 하는 그리고 공자학당 가지고 세계로 다 했는데 이 고전 및 이 제자백과가 정립이 되잖아요. 한 2,500년 전쯤 되면 정립이 되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추세가 돼버려요. 추세가 되고. 그럼 거기에 모든 문화, 개념, 문명, 지식이 그 그림 문자 체계 안에서 딱 다 쌓이니까 그거 밖으로 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의회 지역을 가리키는 중화가 중원이 그다음 중화라는 이름으로 전체를 다 그냥 발라먹은 싸먹은 거예요. 다 그냥 다 사먹은 거죠. 저는 이제 그 2000년 전쯤 되죠. 한나라의 사마천의 그 사기를 보면 그 참 위대한 역사서죠. 보면은 이 사람이 중국 방방곡곡과 중국에 등장했던 모든 그 나라들의 얘기, 영웅들의 얘기를 다 쓰고 있구나.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근데 그거를 가만히 뒤집어서 보면 중화민족의 완성을 선언한 거야. 그렇죠. 이미 게임 끝났다 이거는. 이게 한 덩어리다 이 소리예요. 사마천의 사기. 왜 그러냐면 사마천은 그거를 현재의 조사를 해보면 그때만 해도 다 그게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배운 말은 지방마다 엄청 많은 수백 종이 존재할 때예요. 2000년 전이면 아직 그렇죠. 언어가 많이 남아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로컬 방언들은 그러니까 아마 사마천 필담했었을 거라고. 그렇죠, 필담. 그 언어를 다 못하니까
한문으로. 근데 그 로컬 언어를 채집하거나 사마천이나 그 아버지 사마담이 그 사정을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그 관심이 없는 거야. 저건 어차피 도태돼서 없어지는 거. 관심도 없었고 그거 관심을 두게 되면 죽어야 되니까. 죽었지. 죽죠. 그래서 우리 위대한 세종대왕님이 무슨 거짓말했나 저거 발칙하게 한번 보자고요. 그것도 지금 이걸 다 반영한 아주 말하자면 고도의 정치적인 거짓말입니다. 자,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뭐라고 쓰셨냐? 나란 말씀이 뒷극에 달아 문자와 서로 사맞디 아니할세. 이런 젠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할 빼이셔도 마침내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한국어가 중국과 달라서 한국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국말과 한자가 서로 조응하지 않기 때문에 한문이 서로 조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까닭에 이런 전차로 배우지 못한 여러 그 민중이 뭔가 이렇게 문자로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있더라도 라는 그런 문장인데 자, 이게 거짓말이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시 중국에서 그런 말과 문자가 조응했냐 이거야. 즉 한문과 중국어가 조응했냐. 당시 중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 이런 얘기했을 거예요. 중국말과 한문은 완전히 서로 달라 조응하지 않아. 전혀 안 하죠. 지금도 사실은 많이 남아 있어요. 잘 안 되는 데가. 한문과 중국어는 달라진 지가 1000년, 2000년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전 한문과 중국어 달라요. 근데 세종대왕께서는 딱 태어나게 한국어가 한문과 달라가지고 말과 그 문자가 서로 어울리지가 못해. 고단수 거짓말을 했죠. 그러니까 한국어가 중국과 달라서 중국 가면은 언어와 문자가 조응하냐 안 조응해요. 근데 이제 세종께서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 정치적인 목적이죠. 그리고 이건 수사입니다. 정치적 수사죠. 왜냐하면 세종이 만약에 세종께서 한문이 한국말이든 중국말이든 말과 달라서 말을 표음으로 표현하는 책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정직하게 쓰셨으면 중국은 침략해 올 거고 여기서는 반란이 일어나서 이조 왕실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시침이 딱 되고 중국에서는 문자하고 언어가 조응을 하지만 우리는 문자하고 언어가 조응 안 하니까 저렇게 말함으로써 중국은 니들 비즈니스고 우리는 우리끼리 간다 이 소리야. 그래서 이제 또 신하들 하도 그래서 언문이라고 또 말을 낮추죠. 천한 말이야. 천한 말이야. 천한 말. 야, 천한 사람들이 천한 말 쓸 때도 좀 쓰게 해줘야지. 천한 글이라도. 왜냐하면 그때가 사실은 명의 조공 체제가 상당히 강하게 작동할 때였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주작을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던 유생들 호관 관리들이 쫙 포진해 있을 때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뭐 이런 말 하면 또 한글 하시는 분들은 야 백문어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말씀 하시겠지만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원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범위 다양한 민족을 포괄하는 그 세계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으로 따지면 러시아도 원제국이고 그렇죠. 원이라기보다 몽골 제국의 일환이고 이란도 몽골 제국의 일환이었고 그러니까 저쪽으로 러시아에서부터 이란 그다음에 동구의 일부까지 그게 다 몽골 제국이거든요. 사실 그러면은 그거 이제 또 중국 친구들한테 연경 지금 베이징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심이라고 하는 수도 베이징은 이제 원이 만들었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북경을 그러면 이제 원나라는 이게 세계 제국인데 그러면 이때의 그 비교 언어학도 세계적 수준으로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은 그 성산문과 신숙주가 특히 신숙주가 그 저기 만주 베이징 쪽으로 가가지고 언어학을 배워오잖아. 그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원에서 축적된 언어학을 기반으로 몽골 알파벳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 이전에는 그 원이라 그럴까 몽골이 세계 정복을 하기 전에 몽골에는 알파벳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또 뭐 원의 언어학이 한글 창제의 기반이었다고요. 그런데 뭐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죠? 네. 이 언어학 그러니까 누가 공부했냐? 중국인들이야. 그렇죠. 몽골 사람들은 칼 휘두르고 권력하고 이쁜 여자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어. 돈 챙기고 여자 챙기고 저기 뭐야 그 칼 챙기고 뭐 집 권력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어. 뭐 고리타분하게 앉아서 군사적 통제하고. 그걸 중국 학자들이 했다. 그러면 중국 학자들 보고 야 우리 그 중국인들을 위한 알파벳 좀 만들자. 라고 했더라면 중국 알파벳에 이제 사성을 표시해야 되니까 뭐 있을지도 모르죠. 바로 냉강이었을 거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야. 없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네. 그런 저기 시도는 전무합니다. 중국 지배층은 그 알파벳을 만들려는 시도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금기였던 거예요. 금기죠, 금기. 터부죠. 죽는데.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3,000년 동안 알파벳의 존재를 음. 좀 우리가 구라를 치면 3,000년 전부터 그리스에서 알파벳 등장했을 때부터 알만해요. 저기가. 그렇죠. 알만하죠. 교류를 하니까. 다른 거 필요 없고. 우리가 왜 무협지 보면 네, 예. 대환국의 말이 최고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 대환국이라는 게 이거 제 백모의 노가리가 아니라 영어로 대환이 뭐냐 Great Ionian이에요. 그렇죠. Great Ionian을 영어로 뒤져보시면 네. 그 나라의 한자명이 대환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대환국이에요. 그 이오니아라는 게 그리스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알렉산더 동방 정복군이 그렇죠. 2300~400년 전에 지금 보면 키르기스스탄까지 정복을 하거든. 그렇죠. 거기까지가 그레이트 이오니아예요. 이오니아죠. 지금 그렇죠. 우리로 치면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남부, 우즈베키스탄 남부,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부터 해서 카자흐스탄 남부, 우즈베키스탄 남부에서부터 키르기스스탄까지 그게 그레이트 이오니아예요. 그렇죠. 네. 거기가 페르시아만 들어갔다가 뭐 페르시아도. 페르시아도? 페르시아는 당연하죠. 어, 페르시아 처음에 잡아뜨렸고. 아, 처음에. 그럼요. 페르시아 그 다리우스 왕제 맞아. 잡아뜨린 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레이트 이오니아가 그게 이제 거기에 알렉산드리아도 있어요. 극동 알렉산드리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대승 화엄불교가 그레이트 이오니아에서 발달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 철학이랑 결합해서.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 알파벳이 뭔지 다 알았어. 알았죠. 근데 다른 거 다 떠나서 한나라 때부터 알았어. 최소한 그게 진나라 한나라거든. 진시황이랑 한무제 있을 때야. 한 고조 유방 다 알았어요. 근데 안 만들잖아. 중국의 이제 안 천하책의 용어의 비늘로 열심히 사는 게 그러니까 니들끼리 천지 사방에서 무슨 말 짓거리든 그건 너희들 말을 표현하는 문자 그거 못 받들어. 자, 문자는 그림이야. 황제 체제와 황제가 만드는 천하 엘리트 체제에 참여하는 각 지방 엘리트들이 공유하는 이 그림 이거야. 아이고 이걸로 이미 제자백과도 돼 있고 사서삼경도 돼 있고 역사책도 돼 있고 다 돼 있네. 뭘 더 만들어 임마. 너 독립하려고 그러지? 너 그거요? 흉측한 생각 가지는 거지? 그거요. 너가 너 땅 좀 정말 가지고 포를 있다고. 떠서 죽였을 거야. 그렇죠. 능지처참을 했을 거야. 능지처참. 그 그러니까 능지처참이 이게 사람 잡아놓고 살가죽 조금씩 도려내서 포를 뜬 다음에 마지막에 목 자르는 게 능지처참이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그 이제 시 주석께서 중국몽을 이야기하는 거, 중국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겠다.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천하 엘리트 체제는 영원하다라고 선언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종께서 나란 말씀이 등극해 달라라는 건 뜻이 뭐냐면은 중국은 니들끼리 알아서 하고 그렇지. 뜻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나는 너희들 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나보고서 뭐라 그러지 마세요. 나는 지금 여기 한반도 내 편하게 좀 한반도 내 제가 이제 업무는 하는 우리 업문 하나 만들어서 우리 민중들이 좀
좀 자기 편하게 자기 살게. 문자로 좀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것뿐이니까 저보고서 무슨 천자체제 어긴다고 말씀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리고 이 유생들, 얘기예요 그게. 저기 신하들한테 야 그거 그냥 우리 공식적으로는 계속 그 저기 한자 쓰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거는 쌍스러운 문자야. 그래서 뭐 집에 안 오잖아. 그냥 뭐 저작거리에서 쓰도록 뭐 이거를 그 정도는 해줍시다. 이걸 세종의 언어학과 어떤 교육문화 정책을 제대로 정직하게 표현해서 문자는 나란 말씀과 서로 일치해야 함으로 사마띠함으로 사마띠해야 함으로 이랬다가는 중국 명나라가 덮쳤을 거야. 그다음에 신하가 반란을 일으켰지. 그렇지. 거기랑 명이랑 잡고서 반란을 일으켜서 이조왕실 작살냈을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제 이런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서세동점의 이제 서양 문명이 들어올 때 결국은 이 문자의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래서 뭐 백화 문제. 백화라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한자는 다 쓰되 한자의 배열 방식을 고전 한문이 아니라 현재 생활하는 중국어를 따라서 배열하자는 거지. 그리고 그렇지. 시제 같은 거 좀 넣고. 그래가지고 이제 모택동이가 뭐 큰일을 했죠. 간자체에서 이 한자를 전부 상해 그림에 딱 정확히 맞춰서 쓰려고 그러면 참 부수 부와 변 이런 거 다 빼버리고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간단하게 만들었지. 간단하게 만들었죠. 저는 간자 보면은 맛이 안 나죠? 맛이 아니라 진짜 헷갈려. 못 외겠어. 그렇죠. 저는 이제 고전 한자를 배웠잖아요. 그렇죠. 예. 고전 한자 배운 입장에서 간자를 보면 이건 한자도 아니고 알파벳도 아니고 그냥 개 잡탕이에요. 아마 간자체가 1000몇백 되죠. 2000자? 2000자 미만이야 뭐, 그게. 2000자 미만이고 간자가. 그다음에 이제 막 그걸 막 좀 무분별하게 막 써요. 쓰는데 이제 이제 분화 변 이런 것들을 분화 변을 간결하게 만들어서 간자체를 만드는데 그렇게 적용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식자청 공산당 엘리트들도 간자 2000자 잘 모를걸? 아니 간자가 아니고 원 말하자면 원 한자를 몰라요. 클래식 한자. 그러니까 고전 한자. 이게 말하자면은 고전도 자기 역사나 자기 사상이나 뭐 엘리트로서 지배층으로서 응당해야 될 것도 잘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간자체를 치고 그러니까 그 일종의 그 문자 뜻을 몰라. 뜻이 예를 들어서 간자체로 써놓으면 이제 중국의 그 지명들이 마을에 가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흥룡정, 그러니까 어두운 용이 나온 우물. 그 용도 이상하게 써놓으니까 이 용이 이 용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때 그 지배층이 썼던 이 말하자면 신성 문자, 옛날 고전한문, 고전한문 개념이나 생각을 아주 높은 수준으로 구성하기에 굉장히 좋은 또 수단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매력이 있는 거죠. 매력이 있는 거죠. 그 하나의 큰 상징 체계가 되니까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고전한문 좋아했었어. 근데 이거 들여다볼수록 좀 으스스한 데가 있더라고. 그 요새도 이제 공산당 금수 자세들은 따로 이걸 또 이 고전 한문을 돈 들여서 따로 배우는 그러겠죠. 꽤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근데 오늘 한 얘기가 사실은 뭐 백모하고 조성환 교수라는 두 사람이 막 지원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가 전 세계에서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한 명이 한 적이 있어요. 우리 한 얘기랑 거의 비슷한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위 논문 쓸 때 중심 분석 대상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저기 구한말 그다음에 20세기 초까지 한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죠. 그 언병실 문집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 양계초, 량치차오의 초기 시기에 1901년, 2년, 3년, 4년, 5년 이 시기에 왜 중국이 이런 방식으로 약화되어서
만주적인 통치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홍콩의 제국주의에 신음하게 된 빈사의 사자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이제 이 원인을 비실비실한 사자. 이 원인을 이야기하면서 양계철이 가장 중요한 아주 획기적인 정론인데 신민설이라고 있는데 그 나오기 한 몇 달 전에 아주 간결하게 중국적 약삭원론, 즉 중국이 나날이 약화된 그 원인론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5가지의 이 막힘, 소멸 혹은 애로, 색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색이 저거죠. 저기 뭐야 변비. 막혀서 꽉 막힌 거. 꽉 막힌 거. 그러니까 오중변비. 중국에 오중변비 걸렸다 이거요. 그게 그 오중변비 보면 이제 5가지 어떻게 좀 꼽아보세요. 그게 이제 이게 중국이 크게 통일되어서 대일통 조기에 너무 일찍 대일통해 버림으로써 다른 선진 문명이든 다른 다른 지역의 국가든 문명체든 간의 경쟁이 없어지고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무경쟁의 국가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유럽은요. 예. 유럽은요. 유라시아 초원벨트에 있는 사람들이 예. 유럽으로 딱 들어서는 순간 바짝 긴장해서 이제는 뭐 아니요 그게 아니라 말을 먹일 수단이 갑자기 없어져. 그렇죠. 숲하고 그 다음에 밭이니까. 그래서 그리고 들어설 때 그 순간순간마다 산 건너고 강 건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지역 가면은 아까 봤지만 그 편자가 나오기 전에는 돌이 많아갖고 예를 들어서 우리 그리스만 해도 그리스 사람들 원래 그 인도 유로피안 그 유목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스 언어 인도 유로피안 언어입니다. 예. 아니 그럼 말을 달릴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은 폼나게 가끔씩 그 높은 사람이 타는 거고 말을 어떻게 달려? 그리스 보세요. 마라톤을 하잖아. 40km를 뛰어가지고 그렇죠. 전쟁 이겼습니다 하고 거의 탈진해서 죽었던가 그렇잖아요. 그 사람. 그렇죠. 말을 못 달리는 그리스가 이게 자갈이 많고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은 이게 가다가 유라시아 초원벨트의 파워가 밀 수가 없어요. 물 수가 없죠. 예. 숲이거나 자갈이거나 밭이거나 이래가지고 못 밀어요. 근데 여기는 그 쭝가리아 그 지금 우르무치 위에서부터 후다다닥 하고 밀고 내려오면 전부 황토 지역이야. 황토. 다 개활지지. 다 개활지고 그 황토라는 게요. 어떤 데냐면은 우리로 치면은 굉장히 뽀송뽀송하고 잘 다져진 아주 고운 흙이에요. 그거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 달리기 좋죠. 그러니까 이쪽 중국은 그 ESB 유라시아 초원벨트에서 유목 파워가 언제든지 밀고 내려올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그 길목대로 막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쫙 설대 대형을 짜야 되는 거예요. 대형을. 그렇죠. 그게 이제 그게 일대통이야. 중국이 그래서 통일된 거예요. 그래서 통일된 거예요. 그 길목 막은 사람이 그 세력이 바로 그게 천자 세력이고 황제 세력이고 중앙 권력인 거예요. 아까 중원 그 섬서에서 감숙에 이르는 웨이강변 사람들 그 지역. 그래서 이제 만약에 중국이 그 지역 세력과 굉장히 이 병립을 하면서 싸우고 하고 하는 일들이 아주 일상같이 일어났으면은 저런 방식으로 대일통이 유지가 안 되죠. 유지가 안 되죠. 근데 거기를 그거를 딱 틀어막고 있으면은 그다음에 한자 문물도 통해, 그다음 교역도 해, 군사력도 강해. 그러니까 거길 중심으로 다 모이게. 그래서 말하자면